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배트맨 2부 시작합니다. 종목 발견의 법칙 유레카 스타트를 끊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입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발견하고 유레카라고 외치게 될지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지켜보시면서 유레카 종목들도 얻어가시고 시장에 대한 분석력도 한층 더 높여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김정수 파트너님, 오사무엘 파트너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이 두 분과 함께 시장 대응해보고 싶으신 분들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노란톡방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발견의 법칙 유레카는 이 두 분과 함께 꾸려보게 되겠습니다. 자, 노란톡방 참여하는 방법 샵 0082번으로 기존에 안내해 주시던 대로 이름을 보내주셔도 되지만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QR코드를 통한 입장 방법도 있다는 점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시장 두 분은 어떻게 보셨을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먼저 오사무엘 파트너님,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표현을 해주시겠어요? 오늘 시장의 키워드 랠리 끝인가? 예, 이렇게 잡아봤어요. 네, 랠리 끝이라고 느낌표가 아니라 물음표입니다. 랠리 끝이라고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랠리 끝은 어떤 의미인가요? 랠리 끝 느낌표는 아니고 네, 랠리 끝을 의심하게 할 만한 그런 흐름이 나왔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오늘 시장에서 흐름을 보시게 되면 장중에 출렁거림이 심했거든요. 특히 중화권 증시가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중국과 대만의 갈등, 그리고 그 갈등에 불을 피우고 있는 나라가 또 미국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화권 증시에 급락이 나왔고 또 우리 증시도 출렁거림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왜 랠리 끝을 의심할 만하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증시가 잘 상승하다가 최근에 보시면은 코스피나 코스닥 양지수가 5일선을 타고 계속 올라왔다는 것이죠. 5일선을 다 아시죠? 5일 주가의 평균인데 때로는 그 5일선이 주가의 단기적인 방향을 가늠해주는 그러한 이평선이라 할 수 있는데요. 종가 기준으로는 5일선을 지켜서 안도의 한숨을 쉴 수가 있었죠. 그런데 5일선을 위협하는 상황들이 계속 연출될 그런 주변 분위기라는 겁니다. 원달러 환율도 바닥을 딛고 다시금 상승하려는 분위기가 있고 또 원유도 하락을 했습니다만 내일은 오펙 플러스 회의도 있는데 원유가 또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서머랠리는 베어마켓 랠리로서 상승이 나타났는데 과연 어떤 흐름을 보일지가 중요한데요. 차트를 살짝 간단하게 보면서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증시 코스피 5분봉을 보게 되면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온 거예요. 하락을 하면서 5일선을 위협하고 이제 종가 마감했다 그러면 내일도 위험할 뻔했죠. 근데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 5일선 위에 있죠. 그런데 위로 보면은 61선, 중기 이평선, 위로 보면 장기 이평선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이제는 조심해야 될 단계가 다가왔다. 코스닥 차트를 보겠습니다. 코스닥 차트도 61선의 부근에 왔죠. 이렇게 중기 이평선이 오잖아요. 중기 이평선 근처에 오게 되면 거래량이 많이 발생하면서 거기서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1선의 이평선을 어떻게 뚫고 가는지, 그리고 그 위에 121선이라는 저항대까지는 과연 갈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데 최근에 보시게 되면 고점에 이렇게 추세 연결을 해보면 이 추세선 올 때마다 부딪혔던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최근에 6월 초에서도 그랬죠. 그래서 다음에 이 추세 연결선 이 부근에 왔을 때
코스닥이 어떤 변화를 보일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를 돌파하고 안착을 해야 됩니다. 안착을 해야 되는데 여기를 또 돌파 못하고 밀리죠? 그러면 또 크게 밀릴 수가 있어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또 주변의 원달러 환율이라든지 원유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흐름들을 같이 보면서 봐야 되기 때문에 랠리 끝, 느낌표는 아니지만 랠리 끝인가 의심하면서 가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한동안 지수가 바닥이 어딘지 모르게 자꾸만 내리꽂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큰 불안감을 안겨주다가 최근에 다시 빨간불을 켜는 장으로 돌아서는가 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 미중 간 갈등이 화두였고 또 아시아 증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모습 확인이 됐는데요. 우리 시장 5일선을 지키긴 했지만 위협을 받고 있고 원달러 환율도 다시 상승할 것 같은 불안감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랠리가 혹시 끝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의 눈초리를 갖고 시장 대응을 해 나가야 한다는 의미에서 오늘장 키워드 랠리 끝이라는 물음표로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김정수 파트너께도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의견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오늘장 키워드 공개를 좀 해보시죠. 네, 강대 강입니다. 네, 오늘장 키워드 강대강으로 가지고 와 주셨네요. 이유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국내 증시는 미국과 중국 이제 무력 충돌 그 우려감으로 이제 양시장 하락 마감했습니다. 보면은 낸시 펠로우 미국에서 그 권력 순위 3위라고 합니다. 미국 이제 하원 의장이 대만에 방문을 강행한 가운데 지금 이제 증시 하방 압력을 지금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군이 남중국해에서 실탄 훈련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군용기가 대만 해협 중간선 부근까지 비행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보도가 전해지면서 군사적으로 지금 긴장감이 지금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아시아 주요 증시가 전반적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일제히 하락했는데 그러나 다행히도 국내 증시는 이게 선방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증시는 잘 선방을 해 주었는데 이 증시가 내일은 어떻게 진행될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업종별로 살펴보면 그래도 이제 하반기 실적 턴 어라운드가 기대되면서 조선주가 그래도 강세 흐름을 좀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제약 바이오주 그리고 이제 로봇 관련 테마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키워드 한마디로 강대강이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김정수 파트너 역시 미국과 중국의 대치에 초점을 맞춰주셨습니다. 미국 하원 의장 낸시 펠로시가 중국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신 건데 자, 과연 이런 움직임이 우리 시장에 앞으로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계속해서 전략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키워드 랠리 끝 또는 강대강이라는 두 마디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종목 발견을 위한 오늘의 첫 번째 이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사무엘 파트너님이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요. 마켓 키워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옆에 나와 있는데 마켓 키워드 무인공장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무인공장 어떤 내용인가요? 자, 무인공장, 사람이 없는 공장입니다. 말 그대로. 네. 무인공장, 스마트 팩토리죠. 좋게 말하면 스마트 팩토리고 무인공장이 현실화된다고 했을 때는 인간으로서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이제 이런 팩토리에서 로봇이 대신할 수 있는 그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가장 큰 이유는 인력난의 문제가 대두되는 거, 이런 것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삼성전자가 앞서서 추진하는데 2030년도부터 무인 공장을 도입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자, 시장과 상관없이 이러한 마켓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는 수익을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마켓 키워드를 통해서 함께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무인 공장 하면 생각난다는 게 스마트 팩토리고 또 스마트 팩토리 하면은 로봇이 산업 현장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로봇 관련주도 오늘 많이 올랐는데 사실 덩달아 오른 거죠. 이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은 뭐냐면 로봇이 공장에서 무인 자동화 시스템을 이루는 것인데 사실 정확하게 관련이 없는 종목들도 오늘 들썩거렸습니다. 로보가 들어가는 삼총사, 로보스타, 로보티즈, 로보로보 이런 종목도 움직였고요. 또 서비스 로봇도 움직였고 교육용 로봇이라는 종목도 움직였는데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하는 핵심이에요.
자, 로봇에서의 핵심이 뭐냐면 로봇을 제어를 못하면 다 망가뜨리잖아요. 그래서 로봇을 제어하는 로봇 제어 모션 기술, 모션 제어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관련된 종목 세 종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RS 오토메이션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RS 오토메이션 이 종목은 뭐냐면 R, Reliable, S, Smart입니다. Reliable and Smart Automation 이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공장 자동화라는 것을 이 단어 속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이죠. 간단하게 보면 이 RS 오토메이션은 로봇팔을 만들고 또 로봇팔이 제어를 받게끔 하는 그 솔루션을 공급하는 그런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에서 19.8% 거의 20% 가까운 상승을 기록했지요. 바로 무인 공장의 최고의 수혜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RS 오토메이션은 오늘 윗꼬리 달고 밀렸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윗꼬리 달고 밀린 부분을 항상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윗꼬리 달고 밀렸다? 그러면 다음은 생각되는 게 조정입니다. 기간 조정. 위로 올라갈 때 차익 매물을 다 던져버려서 이제는 조정이 예측되는 상황이 있고 두 번째로는 바닥권에서 윗꼬리 달고 밀렸다? 이것은 매물을 다 흡수하는 것이죠. 매물을 다 흡수하면서 위에서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매물을 흡수하고 또 밑에서 던지고 치고받고 싸우면서 매물을 흡수하는 전략. 이 두 가지 패턴으로 봐야 되는데 그럼 이 차트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석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이제 이평선을 보겠습니다. 이평선 기준으로 보면 중장기 이평선 다 위에 있죠. 61선, 121선 위에서 윗꼬리 달고 밀렸죠. 그리고 윗꼬리 달렸을 때 그 저항대를 터치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봉상에서는 보이지 않죠. 왜냐 이평선을 다 뚫었으니까.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게 되면 어느 선인가 딱 부딪힌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선. 이 선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선이 뭘까요 도대체? 이평선만 보고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평선은 20, 60, 120, 240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일로 따지면 21, 61, 121. 주로 따지면 120주 또는 240주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선은 도대체 뭐냐는 것이죠. 너는 도대체 뭐냐? 확인해 봤더니 기준선이라는 겁니다. 기준선. 기준선은 뭐냐면 26개 캔들의 평균 자리예요. 26주니까 26주의 평균 곧 52주의 절반이니까 6개월이죠. 6개월 주가의 평균, 바로 그 기준선 자리에 부딪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거기가 이제 저항이 된 것이고 두 번째로 본다 그러면 고점을 연결한 추세, 이 추세를 넘어섰느냐? 종가 기준으로 넘어서지 못했죠. 그래서 오늘은 이 저항대 두 개를 건드리면서 밀렸다라고 볼 수 있죠. 물론 무인 공장의 수혜주는 분명하지만 이런 패턴을 봤을 때 저항치를 두 개를 한 번에 넘어서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간 조정의 형태,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의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 가격 조정은 하락하는 거죠. 하락하면서 불편하게 만드는데 이제 이 121선 위에 있기 때문에 기간 조정의 형태로서 옆으로 개걸음을 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횡보 조정의 형태가 나왔을 때 끝자락에서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게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은 매수는 유효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바로 아진엑스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아진엑스텍 이 종목도 역시 로봇 제어입니다. 모션 제어 기술을 갖고 있는 바로 그 회사입니다. 자, 아진엑스텍 앞서서 RS 오토메이션 실적을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실적은 좋아요. 좋다고 그냥 보시면 되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실적을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아진엑스텍은 이 실적을 보시게 되면 연간으로 봤을 때 실적이 이렇게 나옵니다. 작년도에 최고 매출액과 최고 실적을 기록을 했죠. 52억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는데 1분기 15억이니까 올해도 비슷한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겠죠. 50억 정도로 기록할 텐데 이제 삼성전자가 맞물려서 무인 공장의 솔루션을 공급한다는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이 실적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죠. 근데 RS 오토메이션과 차트는 조금 다릅니다. RS 오토메이션은 이평선 위에서의 움직임이었고 아진엑스텍은 중장기 이평선을 아직 돌파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241선을 터치하고 밀리면서 십자인 도지를 만들었죠.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은 60일이라는 중기 이평선과 240일이라는 장기 이평선 사이에 딱 있는 그런 모습이죠. 위아래 터치하면서 딱 십자인 도지를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이제는 아래를 터치하면 하향한다. 그리고 위를 터치하면 상향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60 이평선 한 번 더 터치하면 아래로 간다는 것이고 240 이평선을 한 번만 더 터치하면 위로 간다라는 신호로 간주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심플하게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RS 오토메이션, 아진엑스텍 모두 모션 제어 기술을 근간으로 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종목은
M2I라는 종목인데 M2I 이 종목 여러분 익숙하지 않죠?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M2I는 HMI 기술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HMI는 또 뭐야?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입니다.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는 뭐냐면 인간이 다루는 것과 또 로봇이 다루는 것에서의 그 인터페이스, 그런 교감의 역할, 연결을 기술으로 하는 기반이라는 것이죠. 연결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 오늘 윗꼬리 달고 밀렸습니다만 양봉을 만들었죠. 양봉을 만들었고요. 이전에 윗꼬리 달고 밀렸을 때는 음봉을 만들었죠. 자, 해석을 달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윗꼬리 다는 부분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팁으로 참고하십시오. 주가가 이제 상승의 가도를 달릴 때 계속 양의 움직임을 보이다가 처음으로 음의 모습을 보면서 윗꼬리 달렸죠. 이건 굉장히 안 좋은 음의 신호입니다. 이거 참고를 하십시오. 주가가 상승 가도를 달릴 때에 윗꼬리 달린 음봉은 피해야 된다. 그래서 던져야 되죠. 이걸 놓치신 분들은 마음고생을 좀 하셨을 거예요.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윗꼬리 달린 음봉, 장대 음봉 안 좋다. 근데 오늘은 뭡니까? 윗꼬리 달린 양봉이죠. 양봉인데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 이평선을 다 돌파했죠. 그리고 구름선을 다 돌파했죠. 이럴 때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일봉, 그다음에 주봉, 주봉 다음에 월봉이거든요. 일봉에서는 저항을 다 뚫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주봉을 봐야겠죠. 자, 주봉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전에 고점을 달렸을 때 윗꼬리 달렸던 음봉이 왜 나타나는지를 주봉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건 뭡니까? 주봉의 구름층 상단. 이 주봉 구름층 상단이 왜 강력한 저항이냐면 이게 매물대 저항이기 때문에요. 과거에 거래되었던 가장 많이 거래되었던 그 흔적들을 앞으로 끄집어 내온 겁니다. 그게 바로 선행 스팬이죠. 이렇게 퐁당퐁당으로 저항으로 작용하게 된 겁니다. 주봉 구름층 상단은 아주 강력한 저항이다. 그것도 메모하시면 좋죠, 여러분. 주봉의 구름층 상단은 강력한 저항이다. 그런데 이 다음에 보여주는 패턴이 어떻게 됐습니까? 주봉 구름층 상단을 터치하고 밀렸다가 이제는 주봉에서도 봤을 때의 이평선 위에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M2I는 추가 상승이 가능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M2I가 추가 상승이 나타날 때는 무인공장과 관련해서 그 화두로 나타났을 때 그런 상승이 아니라 다른 쪽이죠. 왜냐하면 무인공장 관련해서는 죄다 다 오르잖아요. 서로 어떤 분별력 없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면 이제는 M2I는 실적을 기반으로 한 차별화된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실적 볼까요? 실적 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RS 오토메이션 아진 엑스트보다 실적이 월등하게 좋죠. 작년도에 115억의 영업이익, 이제 올해는 142억, 178억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실적이 증가하는데 시총이 1,5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트의 모습이 다르고 앞서 설명했던 종목과 좀 결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세 종목 중에서는 M2I가 가장 좋은 모습을 그리고 있다. 참고하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마켓 키워드 무인 공장이었는데요. 삼성전자가 무인 공장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에 관련주들 강세였고요. 또 삼성전자 역시 시장의 하락 흐름과는 다르게 큰 흐름은 아니었지만 0.65%가량 상승하는 흐름 분명히 나타내줬습니다. 관련해서 로봇파 솔루션 제공을 하고 있는 RS 오토메이션 차트 봐주시면서 매매 전략 짚어주셨고요. 또 아진 엑스텍과 M2I도 봐주셨는데 주가가 상승 가도를 달릴 때 윗꼬리 달린 음봉은 피해야 한다. 그리고 주봉 구름층 상단은 아주 강력한 매물대이다라는 종목 발견에 아주 특별한 법칙도 함께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로봇과 스마트 팩토리 관련 산업에 대해서 우리 김정수 파트너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제 오늘 이제 삼성전자에서 2030년에 무인 공장 추진 도입한다라고 했는데 네. 로봇 관련 이제 지능형 로봇 AI는요. 그 전부터 계속 이렇게 상승 흐름을 타고 갔던 섹터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제 로보티즈를 방문하면서 로봇 규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완화한다라고 좀 했었고, 로봇 관련주는 현대차라든지 LG라든지 계속해서 이런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런 섹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삼성전자가 보면은 유보율이라든지 현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금성 자산이. 근데 삼성전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그다음에 무인 공장 이렇게 하면서 본격적인 투자가 좀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지지부진한 시장이었지만 굉장히 로봇 관련 테마들이 굉장히 상승을 좀 많이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 섹터를 가지고 오셨던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예,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김정수 파트너께서도 역시 지지부진한 시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인 공장 이슈를 타고 로봇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들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던 아주 뜨거운 그런 섹터를 가지고 와 주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혹시 관련 종목 중에서 김정수 파트너가 좀 주목하고 있는 종목도 있을까요?
예, 저는 이제 오늘 이제 많이 지금 오른 이제 유일 로보틱스 같은 상한까지 갔는데 네. 제가 좀 보는 종목은 로보스타, 그다음에 로보티즈 종목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요. 지금 잠깐 차트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 로봇 관련주가 로보티즈하고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로봇 그 테마가 많이 올랐는데 로보티즈는 살금살금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아직 그래서 로보티즈,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LG 쪽에서 지분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좀 그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로보티즈, 특히 로보티즈, 로보스타도 보시면요 흐름이 비슷하죠. 흐름이 차트상으로 좀 비슷합니다. 지금 로보스타 같은 경우도 여기 구름층 상단 딱 찍고 내려오는 이런 흐름이었고, 그다음에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로보티즈는 구름층을 뚫고 이렇게 다시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한 번 더 거래량이 한 번 더 이렇게 터진다라고 하면 좋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좀 많으니까요. 로보티즈, 로보스타 이 종목도 좀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정수 파트너는 이 무인 공장 이슈 관련해서 로보티즈 그리고 로보스타, 로봇 관련주 두 종목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로보티즈와 로보스타 현재 차트의 흐름이 굉장히 비슷한데 두 종목 모두 현재 살금살금 계속해서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고 하시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이 두 종목 계속해서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무인 공장에 대한 마켓 키워드 살펴봤는데 두 번째 마켓 키워드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마켓 키워드는 갤럭시 언팩으로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갤럭시 언팩 어떤 내용인지 얼추 알 것 같기는 한데, 자, 김정수 파트너님이 준비해 주신 내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뭐 이제 시장에서 이제 일정이라든지 이런 거 다 알려졌는데요. 네. 갤럭시 언팩 관련돼서 세계 랜드마크 쪽에 갤럭시 언팩 광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8월 10일 날 이렇게 이제 출시가 되는데 관련돼서 자료 잠깐 보시면요. 지금 보시면 일정 매매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직 지금 그 관련주들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아직 열흘이라는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광고를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 이제 뉴욕하고 이제 런던 이렇게 세 개 랜드마크에 이제 갤럭시 언팩 광고를 하는데요. 여기 지금 이쪽 화면에 보는 게 이제 보면은 언팩 2022 관련돼서 뉴욕 타임스퀘어 쪽 그 광고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옆에는 런던의 그 영국 런던 피카딜리 광장, 그리고 중국 쪽에서도 청두 쪽 지역, 그다음에 방콕에는 시암 센트럴 월드, 이탈리아 쪽 밀라노 이쪽에도 지금 광장에도 지금 광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에는 마드리드 광장 쪽에서 새 폴더 스마트폰 공개를 예고하는 이제 영상을 지금 5개 광고를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또 이제 주목할 게 여기 보시면은 갤럭시 Z4에서 이제 폴더블 언팩 BTS입니다. 보랏빛으로 승부를 하겠다. 이 보시면은 지금 나오는 이제 화면 보시면요, Z 플립 4하고 폴더 이런 모양으로 나오는데요. 영국, 런던, 미국에서 이제 현장형 그 언팩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BTS, 이 방탄소년단과 함께 협업을 해서 보라색으로 갤럭시 Z4 메인 색상으로 채택할 것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BTS 무비와 함께 신 폴더블 마케팅을 예고하고 있고요. 색상이 보라 퍼플입니다. 이게 보면은 뭐 아미들은 알고 계세요, 다. 보라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사랑해라고 한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색상으로 이쁘게 해서 이제 또 BTS 관련된 또 이제 또 팬덤을 또 있으니까 굉장히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갤럭시 언팩을 앞두고 전 세계 주요 랜드마크의 5개 광고를 시작했다고 하죠. 일정 매매 그리고 시나리오 매매 관점에서 접근해 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로 가지고 와 주셨는데, 자, 언팩 행사 한국 시간으로 8월 10일 오후 10시에 온라인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요즘 핫한 폴더블 폰에 더해서 BTS를 상징하는 보랏빛으로 팬덤의 마음을 유혹해 보겠다, 또 이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김정수 파트너님은 폴더블 폰 사용하시나요?
아닙니다. 폴더블 폰 아직은 사용하지 네, 사용하고 않으시는군요. 있습니다. 네, 저희 그 가족 중에 예. 폴더블 폰 보라 색깔을 또 사용하고 예. 있는 가족 구성원이 있는데, 자, 요즘 폴더블 폰이 굉장히 핫한 것 같아요. 거기다가 BTS까지 얽혀 있다고 그렇죠. 하니까 혹시 관련주들은 어떤 게 있을지 또 굉장히 궁금해져요. 예, 그 핵심 관련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우선 파인테크닉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인테크닉스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힌지 쪽 관련된 건데요. 파인테크닉스는 파인 DNC에서 인적 분할된 업체로서 IT 부품 및 LED 조명기기 제조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은 좀 이제 알아두시고 제일 중요한 게 슬라이드. 힌지라고 하는 거는 접었다 펼다 할 때 이 부분인데 파인테크닉스는 내장 힌지입니다. 내장 쪽에 딱 들었을 때 여기서 멈출 수 있게 해주는 게 파인테크닉스의 기술인데 참고로 중국 제품은 이렇게 해서 요 상태에서 딱 하면 슥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파인테크닉스는 딱 잡아주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내장 힌지를 할 수 있는 독점 이런 이제 부각이 되고요. 그리고 차트 잠깐 보면서 잠깐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파인테크닉스 보시면은 힌지 내장 쪽 관련된 거 하면은 파인테크닉스를 꼭 보셔야 됩니다. 지금 봤을 때도 지금 우선 잠깐 기업적인 내용 그 실적을 보면요, 실적이 굉장히 앞으로 향후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연간으로 계속 한번 보면은요. 매출액이 꾸준하게 계속 증가하는 흐름이고요. 6천억, 8천억, 1조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영업이익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 기본적인 분석으로는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현재 241선 부근에서 최근 전 저점을 지금 이제 지지를 해주면서 21선을 돌파해주면서 우상향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21선과 241선의 이격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밀집되고 있는 이런 이제 에너지가 응집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조금 밀려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 지금 보면은 12,500원 부분 여기가 좀 강력한 좀 이제 매물대로 보이는데 다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120일 선 같은 경우도 12,600원인데요. 여기에 이제 조금 거래량이 실어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돌파 가능하고 다음 주에 한번 이제 올해 빠르면 이제 이번 주나 아니면 다음 주 정도에 한번 힌지 관련돼서 부각이 될 수 있으니까요. 파인테크닉스 보시고 그리고 KH 바텍 같은 경우도 한번 잠깐 봐드릴게요. KH 바텍 같은 경우도 힌지 관련된 같은 종목인데 KH 바텍도 비슷한 흐름이지만 그래도 KH 바텍보다는 지금 실적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파인테크닉스를 먼저 우선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 또 이제 말씀을 드리면 파인테크닉스 보셔야 되고요. 이번에는 이제 카메라 관련돼서 언팩 관련돼서 이제 중요한 게 지금 최근에 나오는 폴더라든지 G 플립에서는 해상도, 카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가장 수혜가 될 수 있는 게 나무가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나무가. 이 나무가는 카메라 모듈 및 무선 데이터 사업을 영위를 한 업체이고요. 주요 생산 제품은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카메라 모듈 이쪽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전체 매출의 99%가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을 좀 차지하고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주요 매출처가 삼성전자 향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카메라 새로운 이제 폴더블 플립이 나온다. 그러면 카메라 쪽에는 하면은 반드시 나무가 종목이 언급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를 잘 보시고 그래서 삼성 갤럭시 집 4에서 가장 또 이제 수혜가 되는 게 카메라 쪽에서도 나무가를 좀 보시고 최근 들어서 시그 이제 로봇용 3D 센서 센싱 TOF라고 하는 거는 비행 거리 그러니까 이제 빛을 반사했을 때 다시 돌아오는 거리를 측정해서 하는 이런 이제 TOF인데 이 모듈을 생산하기 위한 MOU 체결을 또 최근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차트 흐름을 잠깐 보면요. 최근 들어서 흐름이 좀 비슷비슷합니다. 차트도 보시면 지금 봤을 때 여기 이날 이때가 지금 3월 달에 대량 거래가 한번 좀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쭉 하락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가격 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졌죠.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일어났고 그리고 어느 정도 저점을 좀 높여가는 이런 흐름에서 21선을 돌파해주고 우상향하는 흐름에서
오늘 241선에서 한번 241선과 61선에서 저항이 좀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윗골이 달고 내려왔는데 여기서 이제 내려왔지만 이런 자리에서는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좀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재료가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오늘 한 번 더 트라이를 했고 다음 주 정도에도 한 번 충분히 여기 오늘 고가가 1,650원이지 않습니까? 1,650원하고 그리고 여기 지금 구름층 이쪽에 이제 보면은 1,700원 정도 여기까지도 하고 오버슈팅이 나온다라고 하면 121선까지도 한번 121선이면 11,000원 정도까지도 한번 트라이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관련주 힌지 쪽에서는 파인테크닉스, KH 바텍 보시면 좋겠고 삼성전자를 주요 매출처로 삼고 있는 카메라 관련주인 나무가도 주목해보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김정수 파트너님, 사실 어쨌거나 지금 이 행사를 진행하는 주체는 삼성전자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 굉장히 물려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삼성전자 차트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예. 혹시 이 언팩 행사를 계기로 주가가 반전이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언팩 관련돼서는 삼성전자의 흐름은 좀 영향 그렇게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거는 개별 종목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잠깐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그래도 최근 들어서 이제 6만 원을 좀 회복을 해 주었고 5만 원 밑으로는 그래도 계속 종목 상담이라고 했을 때 좀 추가적으로 분할로 접근하시면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도체 업황이 그렇게 지금 현재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을 보면은 최근 들어서 외국인이 그래도 공격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는 좀 그래도 좀 좋은 시그널인데 그렇지만 이 부분도 외국인이 언제 다시 또 이탈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환율을 좀 잘 보셔야 되고 1,300원 다시 올라가 있는데 최소한 1,300원 밑으로 좀 내려가는 이 흐름이 좀 보여져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8월 달에 있을 또 이제 CPI라든지 이런 이제 또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거를 좀 보면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미중 간에 또 이제 반도체, 치포 이런 이제 동맹 우리나라도 이제 가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또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많이들 이제 보고 있죠. 그러면 또 중국하고의 관계가 또 이제 좋지 않아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문제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매크로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수급적인 측면을 좀 봐야 주셔야 되고 6만 원 선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지지를 좀 해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이런 거는 글로벌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하고 갤럭시 언팩 행사하고의 그런 관계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다. 개별 종목으로 대응하셔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갤럭시 언팩 행사로 과연 삼성전자 주가에도 커다란 반전이 있어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사실 그렇게 크게 움직이는 종목도 아니거니와 지금 상황에서는 이 언팩 행사로 크게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최근 외인 매수세가 다소 돌아오고 있다는 점은 반갑지만 여러 가지 변수들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인 만큼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갤럭시 언팩이라는 키워드에 관해서 오사무엘 파트너님께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사무엘 파트너님께서는 뭐 폴더블 폰 사용하시나요?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G로 시작하는 이 네, 어떤가요? 전 장단점을 잘 알고 있어요. 네. 이제 파인테크닉스가 중점을 두는 것이 이제 힌지 기술이거든요. 접어야 되니까. 네. 근데 이 Z4에 들어가는 게 이제 힌지를 좀 강화했죠. 폴드폰 같은 경우는 기존에 2번 접어야 되는 것도 있는데 이제 힌지 한 번만 접게 지금 설계가 돼 있고 한 번만 접는다는 것은 내구성이 강화되겠죠. 그 다음에 기대하는 것이 이제 카메라의 그 화소인데 1억 800만 화소가 적용되죠. 기존의 울트라 S10 II 22에 적용됐던 것을 이제 Z4에 발음을 잘해야겠더라고요. 네. Z4에 이제 와. 적용을 하니까 그만큼 카메라 성능도 향상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이 팔려야 되겠죠. 네. 많이 팔려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이 시장 상황이죠. 이 경기 상황을 잘 봐야 됩니다. 경기 상황이 좀 나아지고
좀 안정화됐을 때에 잘 팔릴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있죠. 경기 침체로 가느냐 마느냐 이제 그런 기로에 있지 않습니까? 그 전체 시장 상황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첫 번째. 이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은 이 기술에 있어서 획기적이냐는 거예요. 이 기술이. 폴드폰 또 플립폰이 나오고 나서 이제 벌써 네 번째인데요. 큰 차이냐 있는 거예요. 기존에 갖고 있던 그 폴드폰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이것을 살 만큼의 그런 뚜렷한 매력이 있느냐 이제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 향상이 이제 기대가 되는 것은 분명히 있어요. 자, 파인테크닉스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만약에 말이죠. 만약에 한 번 더 주가가 급락을 하잖아요. 전체 시장이 주가 지수가 급락을 하고 했을 때 파인테크닉스도 어쩔 수 없이 빠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종목을 맨 먼저 일단 기억을 하시라는 거예요. 하락을 했을 때. 실적을 볼까요? 파인테크닉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실적의 증가 속도입니다. 작년도의 실적에 대비해서 올해 영업이익이 2배, 그리고 6, 7, 그다음에 이렇게 1,000억으로 늘어나죠. 이렇게 700억, 1,000억으로. 2024년도에 1,000억의 영업이익이 기대되는 거죠. 추정입니다. 어디까지나 추정인데 일단 폰이 잘 팔려야 되겠죠. 이 1,000억이라는 영업이익을 감안했을 때 현재 시가총 5,400억은 굉장히 저평가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당장 드릴 말씀이 아니라 주가가 전체적으로 급락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 종목, 파인테크닉스는 저점에서 최우선적으로 공략을 해야 될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최근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상승할 때 보세요. 가파르게 상승하고 빠지고, 그죠? 가파르게, 화끈하죠? 가파르게. 근데 최근은 어때요? 완만하게 상승했죠. 이게 저는 불안하는 거예요. 왜 완만하게 상승을 했을까? 빠지면 또 급락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차트는 간단하게 대응을 하면 되는 거예요. 구름증 상단에 오게 되면 매도죠. 추가적으로 상승하게 되면 왼편에 보이는 구름증 상단 여기도 매도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좋다는 거예요. 참고할 차트가 이런 것들이에요. 캠시스 같은 걸 볼까요? 캠시스 이 종목 정말 자주 안내드렸던 종목인데 여기 구름증 상단에 딱 부딪히잖아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바닥에 왔을 때 여기서 매수하는 거죠. 바닥에서 왔을 때 매수해서 위쪽에서 이렇게 매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온라인드 차트 볼까요? 자, 온라인드 차트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바닥권에 있을 때 매수하게 되면 이 구름증 상단에서 딱 매도할 수 있잖아요. 이런 전략을 가지고 대응하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파인테크닉스가 딱 그 자리에 왔잖아요, 지금.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바로 평평한 자리 여기 오게 되면 매도 단기 대응은 좋아요. 그리고 위쪽을 보게 되면 중기로 봤을 때는 계속 가로막는 자리가 있죠.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계속해서 고점 가로막는 자리, 이런 자리들을 유념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KH바텍도 마찬가지예요. KH바텍은 이전에 한번 저항대를 부딪히고 왔잖아요. 240일이라는 저항을 정확하게 부딪히고 왔죠. 241선 저항 굉장히 강합니다. 241은 1년 주가의 평균이니까 이걸 감안해야 되죠. 그런데 그 다음에 241선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은 돌파 관점으로 보는 거죠. 앞에 갔다가 저항에 갔다가 다시 갈 때는 돌파 관점으로 본다. KH바텍은 단기적으로 돌파하게 되면 계속 홀딩을 하지 마시고 같은 관점에서 파인테크닉스나 KH바텍은 단기로 대응을 잘 하셔라는 거. 나무가 이 정도도 실적은 보나마나요. 실적 굉장히 좋습니다. 3D 센싱, 빛을 이미지화하고 TOF, 타임 오브 플라이트죠. 타임. 시간 차를 공략해가지고 거리를 계산하는 겁니다. 기술력 뛰어납니다. 자, 나무가 이 종목은 어떻습니까? 기술적으로 봤을 때 60과 241선 두 개의 저항대로 오늘 갔다 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항대 두 군데를 갔다 왔으면 기간 조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간 조정이 나타난다 그러면 바로 이 저점에서 이 구름층 하단을 만나는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라는 겁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1,500억밖에 안 되죠. 근데 영업이익은 200억, 300억 나오는 굉장히 저평가된 그런 기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수 포인트 포착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은 이제 여기를 넘어서서 이제 120선까지 가는 종목이라는 거죠. 나무가 굉장히 좋은 종목 가져오셨어요. KH바텍이라든지 파인테크닉스 단기로 대응하셔라. 근데 나무가는 눌림목에서 공략을 하셔라.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수익의 기회를 노리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실제로 폴더블 폰을 사용하고 계신 오사무엘 파트너님이기 때문에 장단점을 명확히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번째 폴더블 폰입니다. 삼성에서 출시하는 네 번의 출시를 하면서는 변화는 어떤 게 있을 것인가? 또 그리고 경기 침체를 전 세계적으로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판매량은 얼마나 나와줄 것인가가 관건일 텐데, 자, 이런 상황에서 김정수 파트너님이 지켜보라고 하신 파인테크닉스 그리고 KH바텍
저점에서 잡되 구름층 상단에서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나무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화인테크닉스와 그리고 KH 바텍 그리고 나무가의 트레이딩 관점은 모두 다르게 좀 가져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삼성전기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좀 관련이 있어 보이는 종목인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삼성전기에 대해서 네. 삼성전기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약간 삼성전자를 체크하시고 삼성전기를 체크하시고 네. 전자와 전기는 좀 결이 좀 달라요. 자, 전기를 보겠습니다. 자, 전기. 전자는 영어로 뭡니까? 일렉트로닉인가요? 전기는 일렉트릭이죠. 네. 약간 트릭을 쓰는 듯한 느낌인데 자, 삼성전기는요. 어떤 트릭을 쓰는지 보세요. 자, 전자하고 좀 차트가 달라요. 주봉 차트를 작게 비교를 해드릴게요. 삼성전자는 지금 240주선 위에 안착을 했죠. 그래서 연속적으로 5주의 양봉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삼성전기는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이번 주에 음으로 꺾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자와 전기는 좀 결이 좀 다릅니다. 삼성전자가 치고 나갈 때 전기도 따라가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매수 기조가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기관과 외국인과 개인을 봤을 때 개인의 매수가 어떻게 났어요? 최근 2개월 동안에 1,800억의 매수가 개인으로부터 일어났다는 거예요. 수급상에서 문제가 발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급 상황에서. 개인이 주가를 크게 부양할 수 있을까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최근 2개월 동안 6월 달부터 7월 달 여기서 바닥을 잡는 구간에서의 개인의 매수가 1,800억이나 들어왔다는 부분에서 삼성전기를 이제는 조심스럽게 보자.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주가는 상승하기 힘들겠죠. 그리고 고점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고점을 이렇게 쭉 연결을 해보면 이제는 어떻습니까? 좀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자리 아니겠어요? 그래서 삼성전기는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라는 관점에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언팩 행사의 주체인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기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두 종목 모두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 각각 파트너님께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 방법 자세하게 안내해 주셨으니까요. 투자할 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무인공장 그리고 갤럭시 언팩에 대한 두 가지 마켓 키워드 살펴봤는데요. 자, 이렇게 두 분 파트너님께서 이런 이슈들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고 계십니다. 샵 0082번으로 김정수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앞서 안내를 해드린 카메라 스캔을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 모두 활용하셔서 노란톡방에서 이야기해 보시면 좋겠고 또 오사무엘 파트너님 역시 샵 0082번으로 오사무엘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을 통해서 장중에도 이 두 분과 함께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발견을 위해서 오늘의 가장 뜨거운 이슈 무인공장 그리고 갤럭시 언팩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자, 이슈를 분석하는 동안 우리의 두 파트너는 어떤 종목을 발견하셨을지도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자, 유레카 종목 공개해 볼 시간인데요. 오사무엘 파트너님 먼저 유레카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오늘 제가 발견하고 유레카 소리쳤던 이 종목은 무인공장과 관련된 종목입니다. 앞서서 소개해드렸던 무인공장 자동화 시스템 관련 종목인데 소개해드렸던 종목과 좀 결이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 종목을 가져왔고 그리고 특히 기술적으로 봤을 때 성공 차트, 성공적으로 수익을 거두기가 좀 수월한 그런 차트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종목명은 7자입니다. 7자고요. 네. 공개를 하겠습니다. SP 시스템스입니다. 지금 SP 하단에 시스템스. 굉장히 멋지게 나오고 있습니다. SP 시스템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SP 시스템즈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좀 들어보고 싶어요. 예, 로봇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바로 그 회사입니다. 네. 제가 산업 현장에서의 무인 자동화 시스템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자, 이 종목 SP 시스템스는 상장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로봇 자동화 제조, 그 디스플레이, 공작기계 사업을 하는 산업 제조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부품들을 공급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이제 1분기에 흑자 전환을 하면서 턴어라운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턴어라운드는 주가 상승에 하나의 기름을 붓는 거나 똑같아요. 불에다 기름 붓는 거나. 작년도에
손실이었다가 영업 손실이었다가 1분기에 흑자 전환되면서 올해 기대치가 되는 바로 그런 종목인데 차트를 보실까요? 차트를 보시면은 아주 끼가 있죠. 상승할 때 가파르게 상승하고 누를 때도 뭐 크게 누르고 또 상승 나왔다가 또 누를 때도 크게 누르죠. 산 두 개를 만들고 작은 산들을 만들면서 뭔가 꿈틀꿈틀 대고 있죠. 근데 이런 차트가 왜 성공 가능성이 높냐면은 위로 보면은 이제 구름층 상단인데 구름층 평평하잖아요. 구름층 평평한 자리. 바로 이런 자리까지는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앞서서도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요. 실제 제 노란 톡방에서 안내드려서 성공을 거뒀던 종목도 잠깐 언급을 드릴게요. 캠시스를 볼까요? 캠시스를 보세요. 구름층 상단 평평한 자리까지 왔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저점 자리 61선 이렇게 지지받는 자리에서는 매수하면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종목은 3번이나 거래해서 수익을 냈네요. 그다음에 얼라인드라는 종목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진단 키트와 관련된 종목인데 똑같지 않습니까? 구름층 상단이 보이고 저점에서 매수를 해서 이 구름층 상단까지 바라보면서 매도하는 거죠. 이것도 실제 매매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TLB라는 종목,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구름층 상단 보이시죠? 이것도 실적이 굉장히 좋은 IT 관련 종목이고요. 바닥권에서 120에서 지지를 확인하고 여기까지 바라보면서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차트의 모양이 이렇게 승리를 할 수 있는 승리 공식과도 같은 그런 차트의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SB 시스템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습니까? 그냥 보이죠?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종목들의 공통점을 발견하셨다면 이 종목도 어딘가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보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매수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죠. 종가 전으로서 매수를 하시고요. 목표가는 여기입니다, 여기. 자, 안내를 못하겠지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손절가는 9,500원 정도인데 손절가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성공 가능성이 높다니까요. 나중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사무엘 파트너님의 유레카 종목 로봇 자동화 시스템 관련주인 SP 시스템즈 가지고 와 주셨는데 자, 이 종목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도 설명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정수 파트너님의 유레카 종목도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김정수 파트너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유레카 종목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MC넥스입니다. MC넥스입니다. 지금 카메라 쪽 하면 딱 보셔야 될 게 나무가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최대 수혜주는 또 MC넥스가 됩니다. MC넥스 카메라 하면 MC넥스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깐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MC넥스는 카메라 모듈 전문 업체이고요. 초소형 카메라 모듈 분야에서 핵심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휴대폰용 카메라 모듈 그리고 자동차용 카메라 모듈 그리고 휴대용 액추에이터, 뭐 생체 인식용,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멀티 카메라, 블랙박스용, 뭐 카메라는 다 들어가요. 그리고 또 중요한 CCTV용, 그리고 이제 멀티 카메라 모듈, 주요 또 이제 매출처가 삼성전자입니다. 그다음에 큐세라, 그다음에 일본 쪽 업체인데 그쪽에 국내외 휴대폰 업체와 현대모비스 등 자동차 관련 쪽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언팩 G4에서 이제 언팩 폴더 언팩 행사에서 또 가장 최대 수혜주가 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5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요 신탁, 요 이제 계약을 또 체결했습니다. 자사주 취득 그러면 이제 호재성이 되겠죠. 그리고 또 이 부분은 MC넥스 같은 경우는 이제 언팩 행사뿐만 아니라 이거는 일정 매매로 이제 볼 수는 있지만 카메라 모듈 부품 관련해서요. 중요한 게 자율주행 쪽하고도 수혜가 있습니다. 자율주행 가게 돼 있어요. 자율주행 쪽 그리고 드론 쪽. 여러 가지 갤럭시 부품.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재료가 아니라 MC넥스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차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드론 쪽, 갤럭시 부품 쪽. 그래서 8월 10일 기준으로 해서 그 부분은 이제 쫙 움직일 수 있지만 앞으로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게 또 움직일 때마다 항상 MC넥스 카메라 쪽 하면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럼 우선 한번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MC넥스. 이름 멋지지 않습니까? MC넥스. 네. 예. MC 더 맥스가 생각이 났는데. 네. 예. 예. MC 맥스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MC넥스 보시면은, 지금 봤을 때 굉장히 지금 많이, 하락해 있는 종목이에요. 많이 하락했어요. 최근 들어서 많이 하락했고,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제가 항상 주식을 할 때 노란통에 오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 그래서 쌀싸 비팔배라고 말하거든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수익 나면 빼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노란톡에 오신 분들이 그걸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여기 지금 RSI 지금 웅덩이를 지금 파줬고 여기서 이제 이날 음봉 떨어지면서 RSI에 내려갔고요. 그리고 나서 RSI 들어간다고 해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양봉을 확인을 하고 좀 여기서 한번 차트를 볼게요. 양봉이 나온 다음에 그리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웅덩이 들어갔을 때는 더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돌파하는 흐름, RSI 30 밑으로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30으로 다시 돌파하는 그런 자리를 보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양봉이 나와줬고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저점을 계속 좀 높여 이제 급하게는 아니지만 계속 저점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21선을 좀 돌파해주면서 계속 캔들을 이렇게 붙이죠. 캔들을 붙이면서 매물을 좀 소화하고 있는 거예요. 에너지를 계속 응집하면서 지금 그러면서 여기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21선과 61선도 어느 정도 계속 밀착하고 있어요. 응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구름층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MC넥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여기 61선도 얼마 남지 않았고요. 121선과 그리고 240선 밑에 있어요.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는 빠져도 빠지는 확률보다 돌파해서 올라가는 확률이 좀 높다. 그래서 자리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지금 기업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봤을 때도 계속 실적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중요하게 보는 게 매출액이 증가, 그다음에 영업이익 증가 이런 걸 보시고요. 안정성 측면에서는 그리고 부채 비율 100 이하 그리고 유보율은 3,000%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퍼도 15배 정도 되고요. 그래서 충분히 MC넥스는 이번 암팩 관련된 그 행사와 그다음에 자율주행 드론 관련돼서 수혜가 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MC 혜은인데 MC넥스라는 종목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자, 오사무엘 파트너님의 관련 유레카 종목 SB시스템즈 그리고 김정수 파트너님의 MC넥스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내일의 유레카 종목 함께 대응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김정수 또는 오사무엘이라고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언제나 입장 가능하시다는 점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자, 종목 발견의 법칙 유레카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